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장관에서 물러나는 유인촌 씨가 밖에 나가서는 할 말 좀 하고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일국의 장관이었으니 그의 말이 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누가 자기 말 들어준다고 할 말 하겠다는 걸까요? 그런 말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목 빼고 기다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그걸 궁금해한다고. 아직도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줄 아나 봅니다. 덕분에 한참 웃었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휴가로 쉬었기 때문에 특집으로 저희 방송사상 최초로 단독 게스트, 최초로 그리고 정치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아니죠, 최연소의 대표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작진이 너무 이정희 대표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친이계입니다. 친이계. 네, 친이계야. 그건 그런데 네. 도대체 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정희 대표는 왜 이 사자의 소굴로 왜 들어왔을까? 왜 독배를 들었을까? 독배를 들었을까? 왜 이 사자와 돼지의 소굴로 들어왔을까?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을까? 예. 네, 왜냐하면 저희가 봐주지 않는데 아니 이 섭외를 어떻게 하다가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네. 독배가 앞에 놓일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네. 근데 늘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할까? 마시자. 이러고 늘 마십니다. 그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를 나오시는 순간 네. 정상적인 의정활동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저희 사무실 그 무선 와이파이 그 이름을 MB 아웃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어요. 그렇죠. MB를 심판해야겠다. 하지만 야권에 자기감이 없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하죠. 그래서 정말 없나 저희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MB를 비판하지 않을 때 우리 시사장악 퀴즈가 최초로 깃발을 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저희만 유일하게. 예. 네. 지금도 저희가 유일하군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그때 이건 블루오션이다.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와. 보통 블루오션이면 후발주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만 있어 계속. 아무래도 예. 저희 첫 방송 이 내용이 이것입니다. 저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네. 근데 그 멘트가 나가는 것조차 네. 첫 방송 때 사실 한겨레의 제작진에서 굉장히 조심조사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한겨레조차. 네. 네. 그러나 했죠. 근데 여기에 정치인으로서 그것도 정당 대표로서 최초로 풍덩 빠지셨어요. 네. 우리 시사장악 퀴즈가 이제는 제일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모색한 보는 그런 시간을 꾸며봤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분이 과연 적절한 또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희망이 아니라는 얘기 자꾸 할 거고요. 본인은 희망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방송은 옆에서 막 띄워주잖아요. 네, 본인이 네. 가만히 있어도 네. 여기서는 본인이 해야 돼요. 알아서 살아라. 사자와 돼지의 소굴을. 여기서 본인이 자화자찬을 막 하셔야지 네.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편파적인 제작진이 특별히 준비한 이정희 대표의 프로필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짓을 했나 몰라요. 요걸 보고 일단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대표의 프로필 토크. 1969년 이정희 아기 지구 상륙의 외계인이라는 것이 아니오, 귀 빠지셨다고. 아직까지는 언론에 크게 공개된 바 없어 잘은 모르겠으나 오늘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서 그 시시콜콜한 어린 시절 이야기도 살짝 들어본다네. 역시 뉴욕타임스야. 이정희 대표님, 어린 시절을 실제로 어찌 보내셨던가요? 천재 아니오? 진짜 외계인인 거 아니오?
1987년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했다는 것만 그래야? 아니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저런 황당한 사고를 치게 된냐? 아니 근데 너무 공부만 하셔서 그런지 요때 모습에 비하면은 지금의 이정희 대표는 완전 그 드래곤 되신 거 아니요? 이정희 대표님 지금은 미모로 탈바꿈 되신 비결은 무엇이단가요? 아 뭐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했으니까 당근 서울대 가셨겠지. 서울대 법대 댕기면서 총여학생 회장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법과대 잘 졸업하시고 1996년에는 사법시험에도 합격하셔. 2000년부터는 변호사 활동도 하시고 말이요. 아따 그냥 뭐 참말로 스펙이 장난이 아니요. 아니 근데 이제 이정희 대표님 이 스펙만 보면은 좌절 실패 전혀 모르실 분 같은데 어떠시단가요?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 운영위원이 되시고 민주주의와 평화, 여성 인권 등을 위한 각종 활동에 몸 담으시더니 민주노동당처럼 험난한 당의 선두에 서서 온갖 몸싸움도 마다 않으시더니만 현재 최연소 당대표로 민주노동당 대표 완장을 차고 계셨다. 근데 그 완장 안 부담스러우시단가요? 아차차 그저 부부를 어찌 만나 어찌 연애하시고 씩씩한 아들 둘 낳아서 어찌 키우시는지도 좀 쪼까 들려주시오. 정치인 이정희 말고 아내, 엄마, 여자 그리고 아주엄마 이정희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오. 나 이럴 때 영락 없는 아줌마구나 느낄 때 그 언제시단가요? 지금까지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그리썸이었습니다. 그리썸 썰렁했어요. 굉장히. 저 영상을 보니까 네. 갑자기 또 제가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방송법 네. 통과 때 예. 이정희 대표가 그때 끌려 나갔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 장면? 그렇죠. 네.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육체파 한나라당 의원에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네. 뭐 아니 이 실제로 예. 실제로 마지막 순간에 예. 뒤에서 예. 초크 예. 백 초크 들어와가지고 바닥에 그랜드 슬램으로 내팽길 쳤어요. 예. 그때 그죠? 쭉 끌려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가 바로 위에서 잡았는데 그때 살짝 기절하셨어. 기절하신 건지 쑥스러워서 아니면 너 근데 계속 봤을 때 드시는지 할리우드 액션 같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4인방 3명은 전국구입니다. 네. 1명은 지역구예요. 다 조선이에요. 예. 이분들.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걸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정희 그리고 한나라당 4인방. 사공주로 네. 예. 그걸 검색하시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에 예. 그분 실명들을 공개했습니다. 예. 다음에 낙선되라고. 1년 있다가 뒤끝을 제가 작년했는데 그래도 기술이 늘으셨습니다. 그 중에 그 조가 예. 2008년 12월에 예. 그 감세법안 막 통과될 때 그때도 예산안 통과될 때 네, 저를 그때도 끌어냈던 있었어요. 그 조인데요. 네. 제 그 발목을 잡고 가셨던 분은 그 2008년 12월에는 제 팔을 끌고 가셨어요. 근데 팔을 하도 잡아당겨서 나중에 이쪽 옆구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갈비뼈 아래에 약간 금이 간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한 네. 3주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작년 그 미디어법 통과될 때는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다음에는 그 바지 가랑이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이 늘어나셨구나. 이거 동종업계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그분들하고 국회에서 마주칠 때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바지가랑이를 끌고 나오셨던 분은 한 몇 달 뒤에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꼭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살 좀 빼. 너무 무겁더라 얘. 다음에 끌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뭐 다 이해하지. 뭐 이런 분위기로. 다 이해하죠. 예. 뭐라 하세요? 이해 못한다. 그러시나요? 저는 차마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고 그냥 쭉 듣다가 아니 자기가 이제 그래놓고 어떻게 다 이해하지라고 말하죠? 사과라기보다 이해해라 네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지역구인가요, 전국구인가요? 전국구죠. 그렇게 두 분한테서 비례대표. 새누리당이요? 두 네. 분한테서 말씀을 들었는데 성이 뭔가요? 설명의 실명을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한 분은 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다른 여성 의원들께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하시죠, 그거는. 그러면. 사과를 받아들인 게 아니다, 그거는. 곡해하지 마라. 네, 사과를 받아들인 게 아니죠. 네. 이번 주 그 시청자 퀴즈는요. 그 네 사람, 특히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ctv@한이.co.kr 연락처와 일단 4명의 이름을 다 써주시고요. 네. 그 중에서 전국구 중에 과연 사과한 사람이 누굴 것인가. 그리고 기왕이면은 네 명 갖고 한번 팀 이름을 한번 좀 정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한나라당의 핑클이라고 그랬는데 네. 너무 좀 과분한 것 같고, 예. 핑크는 아니죠. 예. 핑크를 어디다 갖다 댑니까? 네. 4인방 중에 네. 제가 알기로는 네. 한 사람, 네. 지역구 한 사람은 무려 이정희 의원과 동기예요. 아, 그래요? 예, 사법연수원. 네, 사법연수원. 오. 동기이자 제가 조금 더 알아본 결과 예. 룸메이트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연수원 기숙사에서 한 2달, 3달 정도 신들 진짜요? 네, 방을 같이 썼죠. 그러니까 룸메이트였던 사람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고 검사 출신이고요. 그분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요즘 그 대변인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키 좀 작으시고 어쨌든 제가 실명은 여기서 말은 못하겠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제가 다 깔았어요. 시청자 퀴즈입니다. 시청자 퀴즈. 예, 시청자 퀴즈. 아니 그 동기가 네. 어떻게 거기 끌고 나가는 자리 제가 그래서 진짜 열받았어요 그때. 그 사실 제가 어디서 들어서 알았거든요. 네. 저한테 아주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이야, 너 원래 이런 애가 아니잖니. 연수원 나온 애가 이러면 되니. 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 멘트를? 예? 아니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같이 끌고 나오고 나서 본인한테 혹시 한마디 하셨나요? 그 이후로? 작년 미디어법 때 끌고 나온 이후에는 네. 그 이후에는 한마디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셨고 마주친 적은 있는데 마주친 적은 있는데 말씀은 안 하셨고 저를 끌고 나와서 그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저를 못 나가게 딱 막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못 나가게 하느냐 이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결작이었는데 얘를 또 놔두면 우리가 또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근데 그 4인방이 이정희 대표 담당인가요? 그분들이? 2번 연속을 그래서요. 왜 저는 사실 무슨 악연을 맺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으나. 사전 작전을 짰겠죠. 제가 얼마 전에 출연하는 방송사의 PD가 그 미디어법 관련해서 한번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네. 편집을 했는데 보통 이제 남성 의원들은 네. 상대당 남성 의원들을 마크하고 그렇죠. 또 여성 의원은 또 상대당 여성 의원을 마크하는데 여성 의원들끼리 막 이렇게 엉키고 있는 자리에 유일하게 남성 의원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게요? 주 의원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강용석 의원입니다. 유일하게 혼자 막 여성들 의원들 사이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이건 팩트인 겁니다. 팩트. 영상이 있는. 네. 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왜 그랬지 않습니까? 강용석 의원이.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볼품이 없다. 근데 야당 여성 의원들은, 아름답다. 이때 아마. 제가 약간 현기증이 나는데요. 그렇게 막으려고 했다기보다는 탐색을 하러 왔던 탐색을 하러 그 와중에. 적절한 탐색하러 왔던. 나중에도. 네. 원래 이게 이제 이런 나오면 따뜻한 얘기 막 해야 되거든요. 네. 막 의원님 돋보이게 하는. 네. 그러면 저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 자랑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저희가 반박을 하고. 본인은 어떻게 하다가 이 민주노동당에, 예.
자격을 갖추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대표 자격이 있으신지, 왜 자격이 있나 본인이? 제가 어제도 대구에 강연을 가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노동당에 반드시 10년 동안 그동안 이만큼 진전해 왔지만 이제는 도약할 겁니다. 우리가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또 젊은 분들 또 전문가들 이렇게 열정을 모아내면서 반드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원내교섭단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것이고 언제가 되든 12년이 되든 17년이 되든 우리가 집권했다. 딱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안 내시고 장기 집권하겠다. 이렇게 장기 집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독재의 의지를. 맞아, 바로 그거야. 이런 분위기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민주노동당이 정말 크게 한 단계 뛰어오를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과제들이 좀 있죠.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제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서 또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본인이 잘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예,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서 이런 과제가 있는데 이런 과제에 일단은 이제 몸싸움은 안 됩니다. 몸싸움 안 된다는 건 입증이 됐어요. 논리로는 지지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논리로. 네, 그리고 그게 그 논리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을 가지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힘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사실의 힘을 키워내면서 명쾌하게 말싸움을 해서 한번 이겨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긴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얄미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좀 소박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뭔가 그래도 서로 간에 오가는 것이 있어서 찌리리 하고 통할 때 그것이 이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생겨나야 정치라는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에서는 제가 조금 더 많이 공감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이런 일들을 적극 해나갈 수 있겠다. 제가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하나 딱 생겼어요. 맞는 이야기를 해도 얄미운 사람이 있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누굽니까? 누군가는 또 누구를 지목했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지목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아니죠. 평소에 어떤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맞는 얘기인데 얄밉다. 그래.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옛날에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맞는 말을 하는데 참 싸가지 없이 얘기한다라고 유시민 를 지적했었죠. 전 장관을 지적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그 인물은 아닙니다. 그 인물은 아닙니다. 그 인물은 예. 아니고 네. 그 인물이 아니면 혹시 성이 이씨인가요? 염두에 딱히 두지 않고 드린 말씀이고요. 네. 이명박? 이명박은 맞는 말이 아니죠. 틀린말도 막 열심히 해. 예. 그러니까 예. 저도 그래서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는 얘기가 다 틀린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얄미운 케이스는 아니죠. 그렇지. 그냥 그렇죠. 틀린 거죠. 네. 그러면 네. 맞는 얘기를 하는데 얄미운 네. 사람은 혹시 노회찬? 라이벌 정당에 있는 노회찬?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하수로 봅니까? 진보 정치인으로서 노회찬 대표가 쌓아온 성과가 있는 것이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제가 갖지 못하는 한 단으로 꿰뚫는 힘이랄까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서로 지리해질 때 한번 이 판을 뒤집는 그런 기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럼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죠? 이거 제가 말을 좀 잘못해서. 정치 자기 뱉은 말이 있는데 5분 전에 뱉었는데 밝히셔야죠. 누가 제일 얄밉습니까? 아까의 말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고요. 누가 얄밉느냐. 저는 우리 편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장점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얄밉다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요. 적들이군요. 네. 네. 그럼 적들 중에 제일 얄미운 아, 나는 그 수원의 그 사람일 것 같아. 수원의 그 사람. 아니 그 급은 아니죠. 왜냐면 이쪽은 대표인데 그렇지. 초선 의원에 불과하고. 그렇지. 예.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얄밉다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네. 물론 맞는 말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다르고 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는 촛불 집회가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이제 2008년에 일어나서 끝나고 나서 국회로 들어간 때가 있었는데요. 그 직후에 처음으로 그 광우병 쇠고기 문제, 수입 문제 때문에 현안 질의를 했어요. 저는 잘 몰랐죠. 한나라당이 의석 비율대로 들어와서 그리고 다른 야당도 의석 비율대로 들어와서 본회의를 한다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 60% 정도 점유를 하고 질의를 끌어가는데 완전히 하루의 본회의가 다 그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말 강공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이 신지호 의원이었던가 장재원 의원께서 신지호. 네, 뉴라이트에서 수혈된 신지호. 예, 유모차 엄마들이 아이를 시위의 도구로 쓰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 그리고 천정배 의원을 지목해서 전직 법무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 시민들이 쌓아놓은 그 무대가요. 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선동했는데 왜 조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냥개를 푼다. 영국에서는 기마 경찰이 시위대를 완전히 반토막을 낸다. 우리나라 경찰은 뭘 하는 거냐. 사냥개를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발언자가 제가 신지호 의원이라고요? 신지호 의원하고 장재호 의원 아마 두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야. 걸로 이름 외워둬야 돼요, 기억나는데요. 광우병에는 광견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건가? 아니, 근데 그런 말은요, 유모차를 시위 도구로 활용했다. 뭐, 그 아이를 시위 도구, 뭐 방편이 이렇게 활용했다는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도 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기왕이면은 뭐 그런 저 맞습니다. 듣보잡들 말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이제 짚어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큰 싸움 하셔야지. 예? 왜냐면 아, 아직 예.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느꼈는데 뭐랄까요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음. 칭찬은 잘하는 탓을 잘 못해요 남 탓을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살짝? 예. 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정희 대표께서 푸실 퀴즈 한 3문제 준비했는데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 이정희 대표께서 전국 수석을 했다는 그 사진 인증했죠. 네. 그러나 저희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자리에서 1987년 대학 입시 네, 네, 학력고사 네.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혹해요. 그때 그 찾느라고 한 2시간 걸렸어요. 국회 도서관까지 뒤졌는데 없어.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얻어낸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지만 네. 저희는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예. 자,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 게다가 영어 문제예요. 원래 사지선다인데 네. 저희가 5번은 또 저희가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고 하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문제 보여주시죠. 1번 문제입니다. 1987학년도 대학 입학 학력고사 영어 54번 문제입니다. 맞추면 레알 전국 수석, 틀리면 개망신입니다. 다음 지문을 들어보세요. Nothing can make up for the absence of someone whom we love, and it would be wrong to try to find a substitute. We must simply hold out and see it through. That sounds very hard at first, but at the same time it is a great consolation, for the gap, as long as it remains unfilled, preserves the bonds between us. It is nonsense to say that God fills the gap. He does not fill it, but on the contrary, He keeps it empty, and so helps us to keep alive our former communion with each other, even at the cost of pain.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인 것은 옛날부터 세상 이치이다. 2번. 이별의 슬픔에도 위축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여 정신력으로 이겨냄이 좋다. 3번. 이별을 슬퍼함은 인지상정이니 마냥 슬퍼함도 나쁠 것이 없다. 4번.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느님으로 대치한다. 5번. 노가다 10장 이명박 씨가
20년 후 대통령이 될 걸 생각하니 막막하다.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예. 네. 백지를 내겠습니다. 아, 백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네, 정말 모르겠네요. 아. 제가 지문을 정말 너무 당황해가지고 잘 못 봤습니다. 네. 아. 뭐 핑계가 되지는 않지. 네. 네, 약간 틀렸습니다. 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예, 2번. 2번 보기는 뭐냐? 아, 이별의 슬픔에도 위축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여 정신력으로 이겨냄이 좋다 이거였습니다. 예. 당시 수석을 한 게 맞긴 맞는 거죠. 아닌가 봐요.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아니,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정희 대표께서 그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공부법 요 아마 열심히 하셨겠죠. 열심히 하셨겠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뭔가 비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당시 학력고사 문제를 못 맞추고 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영 신뢰성이 물어보는 없을 것 겁니다.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하는 거야. 아, 이게 진짜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아,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자녀를 네. 키우는 네. 그리고 이제 공부에 관심이 많은 네. 40대 학부형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시죠. 공부는 네. 이렇게 시키셔야 됩니다라든가 혹은 사실은 제가 다닐 때 네. 정말 달달달 외우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외울 수 있는지를 저 스스로에게 시험했던 거였거든요. 워낙에. 시절에는. 예. 그래서 제가 했던 공부의 한계를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좀 더 기초를 튼튼히라는 그냥 흔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좀 세상을 알아나갈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런 마음, 이런 것을 키워나가도록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제 교육이었던 생각입니다. 자녀분들이 갑자기 네. 대학 나 안 가겠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인생이 다 정해진 길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선호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힘이 커지면 찾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워두고 여분을 좀 두고 아이들에게 만들어 봐라,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찾아가겠지는 얘기는 뭐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또 결국 대학을 가긴 가겠지 이런 기대신 건가요?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사실은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그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일부러 택했다는 그런 굉장히 공부를 잘해도 이런 학생들을 나중에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걸 뛰어넘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결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아이가 어떤 길을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는 지금은 굉장히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벌써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요. 뭔가 자기 길을 찾아 나갈 텐데, 그럴 때 기다려주는 게 부모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 많은 그 위임권을, 위임을 한 그런 권한을. 몰라요, 근데. 네. 알아서 커라, 뭐 이런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네. 한나라당이 입당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이건 한나라당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선택권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나라당이야.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 그 시점에는 예. 제가 조금만 기다려봐라, 나에게 기회를 좀 더 줘라,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좋습니다. 4대강 돼야 돼요. 제 아이가 아직 13살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자식의 선택이다 이라고 안 말리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서 안 말리잖아요. 저는 조갑제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저에게 부족한 게 무엇일까를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겠죠. 저 스스로가. 그리고 나서 말릴 건가요? 그 스코트 니어링이라고 예. 미국의 그 헬렌 니어링과 부부셨던 분의 그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석태 변호사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 스코트 니어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태주의자이면서 또 미국에서 드문 사회주의자적인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전쟁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의 아들은 대단히 큰 보수주의, 아주 강렬한 보수주의자고,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옹호했고, 이런 것으로 굉장히 큰 갈등을 이제 하는데, 결국 그분의 인생에서도 제가 책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저로서도 굉장히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저는 이런 동양 속담을 믿고 그래서 부모의 뜻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고 받아줄 것이다. 네, 혹은 뭐 믿고 이런 정치적 지향을 물려받을 것이다. 지금은 일단 물려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어, 어려서. 그 만화 만화 전두환이라는 책을 저희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봤어요. 그 책을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야? 이랬더니 딱 한마디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잘못한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두환을 풀어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제 자식이 만약 한나라당에 입당한다고 그러면 팔 겁니다. 전라 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까요? 2번 문제 보시죠. 이번 문제입니다. 이제 보기에서 여권 인사의 망언이 나올 텐데요. 이 가운데 서열 2위인 사람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6,300원으로도 황제 같은 삶이 가능하다. 2번 재수생들 농촌이나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 3번 여성이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4번 못생긴 마사지 거른 서비스가 좋다. 5번 저놈이 또 언제 해 처먹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다. 네. 일단 서열 2위라고 하면 이제 뻔하죠. 네. 이재호 특임장관 내정자. 네. 근데 그분이 최근 이제 화제가 되는 뭐 아시죠 이건? 네, 정답. 2번이네요. 2번이요? 네. 정답입니다. 저는 이번 개각 보면서 제일 이제 사람들 관심이 끄는 게 김태호 네. 총리 내정자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이 차기 대권 주자를 그 물망에 올릴 땐가? 뭔가 정은찬 총리도 한번 기용을 해보시고, 뭐 김태호 총리도 한번 내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자 이렇게 물론 여권으로서는 다음 주자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말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분은 그리고 또 특히 외교통일 국방 이제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분은 정말 국민들과 대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뭔가 좀 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현안인 4대강 문제에서 뭔가 전혀 여지가 없을 것 같은 분이 총리 내정이 되셨고 특임장관 내정이 또 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저는 안타깝고요. 특히 외교통일 국방장관이 유임된 것에 대해서는 이 사상 최대 이 이명박 정부의 정말 대단한 실정으로 아마 역사적으로 평가될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아니면 전혀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데 생각합니다. 잘한다고 해서 남겨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른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더 깊은 생각이 있으실지. 이게 생물학적인 그런 세대 교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며칠 전에 그 오마이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은 오늘 저희가 녹화할 시점은 오늘 나온 건데 이 양반이 이제 거창군수 출신이잖아요. 그 거창의 지역구를 둔 과거 국회의원 중에 이강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 92년 총선에서 말이죠. 유권자에게 돈을 현금을 건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본인 구속되고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내쫓고 그 당시엔 민자당이었죠. 그러니까 그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출마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강두 의원. 자, 그런데 유일하게 보좌진 한 명이 옥중 출마하시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그 비리가 드러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유세를 해가지고 당선시킨 사람이 바로 김태호 씨인데 그때 나이가 31살이었어. 31살. 이게 젊은 거예요? 사고가 젊어야지. 아주 노회합니다. 그 나이에. 근데 저는 이 김태호 총리 내정자 이 등장 메커니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몰래 등장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네. 혼자 40대 기수가 몰래 되고 혼자 차기 주권 사람들은 모르는데 차기 대권 주자래. 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MB가 네. 한번 선택했다고. 허경영과 마찬가지죠. 혼자 민족의 지도자야. 뭐 그런 식인데 김태우 씨를 차기 대권 주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래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거든. 아니라고 저는 문장하면 안 돼. 예. 이분이 기수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을 타르는 거라고 봐요. 아, 진짜 기수가 되니까. 아, 진짜. 그럼 제가 기수가 불러주겠어요. 그저 김태우 씨 그 경남지사 할 때 네. 집무실 보면은 그 한반도 지도가 있죠. 뒤집었습니다 거기는. 왜냐면 경남이 한국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차기 구도로 약간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은 2012년 때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상정하고 계십니까? 민주노동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고요. 네. 또 야권연대를 주도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도약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도 그것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면서 함께 도약해야죠.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혹시 후보 중에 한 사람 더 나올 건가요? 이런 질문이죠. 쉽지 않은 판단이기는 하지만 저는 무엇이든 제한을 두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제 이 차이가 있다면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없어요. 우리 이 네. 대표님이. 예. 제가 보기 있어요. 있어요? 아니 나는 진짜 좀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 민주당 안에 말이죠. 네. 우리가 평생 야당을 해도 좋다. 내 나와바리 만들고 내가 호남의 맹주, 야권의 맹주 이거면 좋다. 이러는 인간이 있어요. 있죠. 예. 네. 난 그게 화가 납니다. 네. 아니 집권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먹고 살만 하거든요. 나는 이게 사실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불임 정당이라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이 표현 자체가 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피임 정당이 되려는 인간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피임 정당이 되는. 피임 정도. 네. 스스로 피해가. 네. 네. 집권해야죠. 네, 그럼요. 네. 이런 그 의지가 있는 분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굉장히 전략적이게 되거든요. 융통성도 있고요. 근데 본인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예. 빨리 끊으라고 자꾸 그러네. 그분 최근에 반성하신 분 아닌가요? 예? 반성하신 분. 여기까지 하죠. 자, 3번 문제 보여주시죠. 3번 문제입니다. 비리로 쫓겨난 상지대 전 이사장 김문기 씨가 사실상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일화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역술인을 옆에 두고 교수 채용 심사를 했다. 2번, 친인척과 측근을 학교 요직에 앉혔다. 3번, 돈 받고 학생을 뽑았다. 4번, 자기 수표 훔쳐간 도둑이 길거리에 뿌렸다. 5번, 전세금 200만 원 지원을 간청한 운전기사를 다음 날 잘랐다. 네, 상지대 사태. 정답은요? 4번인가요? 4번? 자, 아닙니다. 어머. 워낙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양반 저 김문기 이사장 말이죠. 네. 93년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네. 8월인가 9월인가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몽땅 다 하여튼 뭐 수표를 잔뜩 아. 도둑이 훔쳐가지고 언론사에다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도둑이 보도자료를 뿌리는 경우는 참 흔치 않은데 나는 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수표를 거기 길거리에다 뿌렸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가라고.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 운전기사가 전세자금이 부족하니까 200만 원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잘라버린 그런 분이 있었다는 주장을 김유찬 씨가 했습니다. 김유찬 씨는 아주 유력 정치인의 그 과거 비서 출신이죠. 예. 이명박 대통령이죠. 예. 네, 네. 전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아니 뭐 팩트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잘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팩트 여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주장을 했던 건 팩트입니다. 네. 주장을 한 팩트는 있죠. 네. 아, 그랬군요. 네. 네,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입장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립학교를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집요한 상속의식이죠.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제가 저걸 굉장히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지금 이 사태의 발단이 된 게 대법원 판결인데 그 대법원 판결에서 상지대를 제가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기 그 전 이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쭉 한번 일별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저도 못 봤던 일이 정말 여기서 나왔네요. 저런 기사가 어디서 나왔냐면 네. 조선일보에 나와서 나왔습니다. 안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 기가 막힌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재단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전입금하지 않습니까? 네, 네. 1년에 얼마를 내는지 아십니까?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네.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 원. 3천 원. 전입 진짜요? 네. 총액이 1년. 누적 총액이 네. 1년 동안 네, 3천 원. 위대한 위대한 경영 방식인데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여기도 한겨레. 예? 3,000원은 무슨 항목으로 들어왔죠? 그때? 그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말이야. 회계 실수로. 딴 데 오늘 이렇게 흘러 들어왔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네. 한편으로 자기 그 돈을 좀 내서 학교를 하나 세워놓고 나면 거기에서 모든 친인척들이 직업을 다 찾아요. 네. 그리고 사회적 명예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는 국회로 나아가는 분도 있고 그렇게 정말 그 부와 명예와 그리고 자산과 이것을 대대로 어떤 그 사회적인 태클도 받지 않으면서 대대로 세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법상 한번 이 학교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이것은 자기 돈이 아닌데도 자기 재산이 아닌데도 이건 내가 넣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무조건 내가 내 뜻을 이어갈 사람을 뒤에 앉혀야 돼. 이게 계속 정말 집요하게 작용하면서 그때 대법원 사건에서 져서 정말 제가 이게 이 원죄를 진 게 아닌가. 그때 이겼어야 되는데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죠? 그냥 수익 모델인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네. 학교가 공정세론 대신 세운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나마 학교에서만 민폐를 끼치지만 나라를 수익 모델로 삼는 네, 그렇죠. 기들이 있어서 아주 피곤합니다. 예. 그리고 상대 사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리 문제를 이념 문제로 치환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현 정권의 전략이 이거잖아요. 이권에 뭔가 방해가 되면 다 자파로 물어가지고 죽여버리는. 딱 닮았어요? 상지대하고 현 정권.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는 간단하게 끝이 났고. 예, 예. 예. 자, 이번에는 일반인들, 네. 또 취재 기자가 우리 질문이 있어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께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선 대표님이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우선 궁금한 것은 요즘 20대들이 88만원 세대라고 하면서 시험난에 허덕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이런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다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대 실업대책. 한나라당 아주 간단합니다. 간결하고요. 공장 혹은 농촌으로 가면 된다. 네. 이건데. 법도 만든대요. 예. 자,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네. 88만 원 세대 말씀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사회에 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는 것 이것을 추세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거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들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고요.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100이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높은 수준이 아닌데 여성 비정규직 가면 한 35%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런 현격한 격차를 빨리 좁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문제에 관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견직도 2년 근무하면 2년 정규직으로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정부는 반대로 올해 하반기에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지됐던 제조업 파견 같은데도 오히려 파견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게 중요한데 누가 막겠습니까? 한 개별 노동자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정당도 정당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것도 산별노조, 기업별 노조 더 벗어난 산별노조 그리고 또 민주노총과 같은 그런 조직들이 사실은 만들어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산별노조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작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의 상황들을 바꿔나가야만 88만 원 세대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거기서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라든가 이런 정책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제 비율을 높여나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극적 고용 정책 수준이라서 하나의 좀 그 부족한 점을 최소한으로 메꿔나가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요새 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서적이 25만 부나 팔렸으면 대단한 건데요. 이것을 계기로 한겨레 21이 다음 주에 표지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의란 어떤 것이냐?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저는 정의란 게 우리 사회에서는 형평의 개념으로 읽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벌써 GDP 기준으로 하면 세계 11위 또는 뭐 환율 좀 떨어지면 13위, 15위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세계 1위가 돼야 나눌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나눌 수 있는데 다만 양극화가 너무나 심각해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적어도 우리들에게 생각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있어. 나는 이미 구계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회의 균등을 넘어서서 그 결과에 대한 보완까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이재호 특임장관 내정자는 뭐 재수생 가서 농촌이나 이제 공장 가서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일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수생했었어요 우리 저 재수하고도 떨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사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법조인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판결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많은 논의들이 그 판결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한번 뚫어주면 그것이 정말 그 큰 벽에서 요만한 물이 뚫려서 물이 콸콸콸콸 구멍이 뚫려서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것처럼 사회가 정말 변화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법조인들이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뭐 사회적 세습이 법조계부터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강남 출신이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데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법무관 같은 것들이 뭐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사실은 좀 일정의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 정도로 농촌이나 또는 정말 그 노동자들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가서 사진 하나 찍는다고 찍어서 바꿀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그 가슴으로 원하고 땀을 흘리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내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거 하나 해보겠다. 이렇게 뭔가 스스로를 중간에 꺾이지 않게 하는 그 절실한 무엇.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청자 퀴즈 지지난주에 냈었습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 여름 꼭 대접하고 싶은 음식물이 있다면 목록을 보내달라 이런 퀴즈였는데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안양에 사시는 박모 씨입니다. 차명진 셰프가 만든 황제의 만찬을 차려드리고 싶네요. 1년 365일 그 기막힌 반찬만 드시면서 정신 좀 차리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연락처하고 주소가 없어요. 다시 한번 cctv@hani.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내시면 제가 먹습니다. 예. 자, 저희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짐작하시는 대로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부담이 더 많고 또 곤란한 점이 많죠. 그건 사실인데 전 뭐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의원 생활을 하러 나갈 때부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구체적인 걸 다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떤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다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점과 관련한 뭐 불평이랄까 그런 것 정말 전혀 없습니다. 그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또 의원 뭐 일하는 데 대해서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보람으로 이렇게 봐야지 그걸 부담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애들은 아직 어리지만 애들도 다행스럽게 그에 대해서 큰 불평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좀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강한 훈육, 목적의식적인 훈육을 강조하는 편이고, 이 사람은 조금 더 놔주고 좀 더 자유롭게 키우자는 그런 게 좀 다릅니다. 여보 뭐 늘 우리 지내지만 이 특별한 기회니까 내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 당신 짐작하겠지만 당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큽니다. 당신이 좀 봉사하고자 하는 국민들에 대한 정말 깊고 깊은 무거운 의무라고 생각하고 건강에 더 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 사소하게 생각되지만 접촉면이 더 넓었고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었던 주변 분들에 대한 그 사소함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뭐 고민하는 건 많고 이런 걸 잘 알지만 그래도 그래야 사람이 더 상큼해지고 더 말하자면 뭐 깊은 책임감을 가지니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배려를 가진 더 인간미 있는 사실 당신이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그 성실함, 책임감에 대해서 무한한 지지를 보냅니다. 승리! 그럼 되나? 그래, 좀 이상하다. 굉장히 아침 방송스러운. 저희가 해본 적이 없는. 근데 굉장한 특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 이정희 대표의 그 부군되시는 분은 처음 저희가. 방송에 처음 나오는. 예. 근데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그것까지는. 멋있죠? 예. 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는 없네요. 속눈썹이 느끼. 제가 듣기로는 3개월 만에 결혼하셨다는 얘기를. 만난 지. 만난 지 3월 달에 만나서 9월 달에 결혼했으니까요.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만나고 나서 한 20 며칠 만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죠. 20 며칠. 한 달도 안 돼서요? 했어요. 네. 이야. 네. 큰 실수네요. 그런 분들이 꼭 후회하던데, 나중에. 너무너무 후회하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 열심히 세뇌하거나. 어느 쪽이십니까? 둘 다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세뇌하는 쪽. 진실로. 두 번째 케이스군요. 서로 세뇌하면서. 근데 그런 게 느껴지긴 하네요. 어떤 신뢰. 네. 그럼요. 네. 동지라는 느낌을 많이 또 방송인이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원래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전에 이정희 대표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동두천에 6살 소녀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는 미군 병사인데 그냥 가버렸고 미국으로 어머니는 그곳에서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도망갔고 그냥 포주가 키웠다는 얘기죠. 네, 네. 포주는 왜 이 아이를 키우느냐? 박애정신이 투철해서 혹은 인류애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건 또 아니었겠죠. 네. 그 눈을 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6살 소녀는 지금 한 몇 살쯤 됐을까요? 93년 여름에 6살이었으니까요. 지금 성인이 예, 21, 서너 살 됐을 것 같아요. 원래 포주가 그렇게 키우는 이유는 나중에 키워서 돈 벌게 하려고.
예, 두 라고. 가지인데 네.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그때 네. 이제 돈을 받자 하나. 그게 아니면 아이가 여자아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10대가 되니까 뭐 10대 아이들한테 유흥업소에서 돈 벌게 하겠다 물론 이런 돈 거죠. 벌려고 하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결국 그 아이의 눈망울이 우리 이정희 대표님의 그 초심인데 그 이제 20살이 됐을 그 여성에게 혹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좀 영상 편지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방송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항상 저런 식이야. 그러니까 재수를 했지. 농촌으로 갔어야 했었어. 떨어졌어. 그때는 제가 아직 제가 25살이었죠. 그래서 한쪽 옆에서 아주 예쁜 원피스를 입고 구불구불한 아주 예쁜 머리에 눈이 정말 예쁜 그 아이의 얼굴을 봤는데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하고는.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형법책을 새로 사서 거기에 써놨는데요. 잊지 말자.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떤 10대를 거쳤을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마조마할 때가 있죠. 어떤 생활을 해갔을까 하는 것이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혼혈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동두천은 떠났을까? 그런 것이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사회가 크게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서 성매매 문제에서나 또는 주한미군 문제에서나 남북관계의 문제에서나 여성인권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사실 그런 어둡고 또는 때로는 숨기고 싶었을 어린 시절을 두고 다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희망도 또는 도움도 드린 적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숙제를 풀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직 말하지 못하는 제가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이름을 언젠가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을 때 아주 건강했으면 그리고 예쁜 아이를 가지고 있었으면 네, 건강하시길 빕니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 같은 억지 기획이 아니고 네, 오늘은 진짜 차세대 주자 네. 이정희 민주노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정의란 무엇인가? 이정이다. 거기까지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이게 또 하고 거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또 스페셜 게스트 두 번째 모실 분은 이제 천정배 민주당 의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을 또 한번 만나서 자세한 궁금한 다음 주에 이야기. 다음 주에는 천정배 의원을 가지고 놀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또 우리 이정희 의원께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없답니다. 선물을 준비 안 했어요? 뭐 대본에 이렇게 적어놔. 아니, 제가 문제를 너무 많이 틀려서 그래요.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급작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